큰 박수로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이야기를 오늘 할 겁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차이점은 다 알고 계시죠? 잘 모르세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차이를 잘 아셔야 돼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에 개인사업자가 많을까요? 법인사업자가 많을까요? 네, 개인사업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럼 개인사업자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개인사업자의 특징과 또 이 개인사업자는 어떤 세금을 내고 이 개인사업자들은 승계할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개인사업자의 특성, 속성을 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속성을 좀 보면 개인사업자를 이해를 이제 하셔야 되거든요. 법률적 이해와 좀 이제 사실관계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개인사업자는 개인에 대해서 사업을 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이제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어디 가서 합니까? 여러분 출생신고 어디서 했어요? 면사무소에서 했어요? 동사무소에서 했어요? 다 연식이 다 나오는 거잖아요. 자기 촌에서 큰 사람은 면사무소라 그런 거고, 조금 이제 도의적 큰 사람은 동사무소라 그런 거고, 지금 면사무소, 동사무소는 용어를 안 쓰죠? 네. 거기 가서 다 합니다. 출생신고를.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했을 때 무엇을 적어갑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저를 출생신고한다 그러면 아버지가 뭘 가지고 갑니까? 이름 석자. 그 다음에 뭘 또 가져갑니까? 태어난 연도와 날짜를 가져가죠. 이 두 가지를 가서 제출하면 공무원이 이제 전산에다 입력을 하면 뭐가 부여가 됩니까? 태어난 연도에다 뒤에다가 주민번호 숫자가 연결이 되죠. 이게 이제 출생신고 절차거든요. 법인은 출생신고로 법인도 해야 돼요. 설립신고를. 법인은 설립신고를 하면 어디 가서 설립신고를 합니까? 네, 법원 등기소에 가서 설립신고를 하는 겁니다. 출생신고를. 그럼 여기 갈 때는 무엇을 제출해 줘야 되냐? 상호를 제출해 줘야 돼요. 등기소 상호를 제출하고 주주명부도 제출하고, 상호를 제출하면 법원 등기소에는 이제 법인 등기번호를 부여해 줍니다. 진짜 이상선이 95년생이 맞아? 라고 확인을 해야 되겠어요. 확인할 때는 뭘 갖고 확인을 합니까? 예, 신분증 갖고 다니잖아요. 주민등록증이라든지, 운전하시는 분은 운전면허증이라든지, 주민등록증을 또는 주민등록 등본을 가지고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 이걸 보고 실제 소유자 확인을 하는 겁니다. 진짜 이 사람이 맞냐? 그럼 법인은 뭘 갖고 확인을 할까요? 진짜 법인이 실체가 있는 곳이냐? 라고 할 때 뭘로 확인합니까? 법인 등기부등본과 주주명부를 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이건 무생물이죠. 무생물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역할을 해줘야 생물체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거든. 그게 주주라는 겁니다. 이게 실제 소유자 확인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상선과 이제 주식회사 상선이 생겼어요. 사업을 해보려고 그래요. 비즈니스를 해보려고 그래요. 비즈니스를 해보려고 그러면 이 두 주체 다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어요.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 이상선은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사업자 등록 신청을 어디 가서 합니까? 예, 관할 내 주소지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합니다. 그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 세무서에서 사업자 번호를 부여해 주거든요. 사업자 번호를 어디다가 부여해 주냐? 내 주민번호에다가 사업자 번호를 부여를 해 줍니다. 사업을 여러 군데 할 수 있거든요. 뭐 서울 강남에서도 할 수 있고, 부산에서도 할 수 있고, 광주에서도 할 수 있고, 여러 군데 할 수 있잖아요. 복수로. 사업자 번호는 다 사업장마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사업자 번호는 다른데, 사업자 번호를 어디다가 다 꼬리표를 달아줄까요? 주민번호에다가 다 꼬리를 답니다. 왜 그럴까요? 세금 거두려고. 이런 경우가 있겠죠. 서울 강남에서 내가 사업을 해서 소득이 10억이 생겼어요. 부산에서 해서 계산 잘 해보세요. 부산에서 해서 사업 소득이 마이너스 10억이 났어요. 광주에서 사업을 해서 소득이 플러스 5억이 났어요. 그럼 나는 얼마를 번 거예요? 5억을 번 거죠.
그걸 다 더하고 빼기를 했죠. 더하기 빼기를 하려고 그러면 뭘 알아야 돼요? 이 주민번호, 이 사람 갖고 더하기 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주민번호에다가 안 주면 강남에서 10억이 난 거에 대해서 세금 내야 되고, 부산에서 마이너스 10억이 나야 되는 것은 세금을 안 내고, 광주에서 플러스 5억이 난 거에 대해서는 또 세금을 내야 되고, 이런 불리한 상황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주민번호에다가 다 부여한다.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개인 사업자를 여러 개 하세요라고 물어보면 이런 분들, 개인 사업자를 계속 이렇게 쪼개서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던데? 라고 이야기해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렸다는 말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주민번호 다 부여. 자, 그러면 사장님이 이제 채권, 뭐 채무 관계, 은행 부채라든지 거래처 또 미수금이라든지 이렇게 돈을 줘야 되는데 안 주고 사장님이 파산을 해버렸어. 사업자를 접어버렸어. 사업등록증을 폐업 신고를 해버렸다 가정할게요. 그러면 그 채권 채무 관계가 단절될까요? 살아있을까요? 왜 살아있어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주민번호에다가 다 사업을 했잖아요. 주민번호가 말소되지 않는 한 다 살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 사업자는 회생 절차, 뭐 신용 이런 절차를 가져갈 때 사업장에 가서 합니까? 개인 주민번호를 가지고 가서 합니까? 개인 주민번호를 가지고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업은 망해도 나는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은 이렇게 구조로 가져가면 안 되겠죠. 법인 사업자는 비즈니스라면 어디 가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 법인은 사업자 등록은 똑같이 세무서입니다. 법인의 등기부 등본상의 본점 소재지에 있는 곳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본점은 서울 종로예요. 종로에서 사업자 등록 하나 냈죠. 본점 사업자번호. 그런데 종로에 사업을 하다가 부산서도 사업을 할 수 있고 지점을 낼 수도 있거든요. 그럼 뭐죠? 지점 등기에서 지점 사업자 번호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모 사업자는 여긴 다 어디로 따라져 다 간다고요? 법인 등기번호. 법인 등기번호는 한 개뿐이 없어요. 사업자는 여러 개 나와도. 주민번호가 우리가 여러 개입니까? 한 개입니까? 한 개죠. 한 개의 사업자 번호는 여러 개 나올 수 있고, 마찬가지 법인도 등기번호 하나에 여러 가지 사업자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도 두 개, 세 개 운영해요. 왜 이렇게 운영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법인을 자꾸 쪼개서 운영하면 세금을 많이 줄인다던데?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를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무슨 세금이에요? 여기는 소득세율이고, 이건 법인세예요. 법인세인데, 이 법인세율을 보면 매출액 구간으로 계산합니까? 단기 순이익 갖고 계산합니까? 순이익 갖고 계산해요. 순이익 구간별로 해서 200억까지 가봐야 똑같은 구간이에요. 단기 순이익. 근데 전체 합산해도 사장이 법인 3개 운영하는데 다 합쳐도 단기 순이익이 50억이 안 돼요. 그러면 세금적인 측면에서 3개로 쪼개면 효과가 법인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자꾸 쪼갤까요? 오염된 정보를 받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봐요.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죠. 근데 여러 가지 사업자 쪼개야 될 이유가 있는 곳들이 있어요. 거래관계라든지 또는 승계 때문에 1남과 2남, 3녀를 나눠주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분할해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 오로지 조세 목적 때문에 간다 그러면 오염된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주민번호로 앞에 주민번호가 나와 있으면 이건 뭐라고요? 무조건 개인 사업자. 주민번호가 아니고 법인 등기번호 형태로 발급됐다면 이거 뭐라고요? 법인 사업자. 사업자 등록기만 딱 보고 바로 이거 개인 사업자인지 법인 사업자인지 바로 구분이 가능하다. 그럼 왜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하냐? 국가에서 텍스 때문에 텍스 때문에. 이런 개인 사업자로 하는 사람은 무슨 세금을 잘 걷기 위해서 이렇게 관리할 한 주민번호에 다 부여할까요? 소득세를 원활하게 잘 걷기 위해서. 여기는 그래서 종합소득세 납부로 총결이 돼요. 여기 가서 이 집단에 가서 개인 사업자 집단에 가서 법인세 이야기를 꺼내면 된다 안 된다? 예. 근데 꺼내고 있잖아요. 번지수가 틀렸다는 거예요. 여기 가서 법인세 절세 전략 이야기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그래서 뭐죠? 이야기를 소득세 절세 전략, 어떻게 하면 소득세를 합리적으로 잘 운영하고 잘 납세를 하고 어떻게 하면 세금을 합법적으로 잘 줄여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는 무슨 세금이에요? 법인세라는 겁니다. 법인세고 기본적으로 여기는 사업에 대해서 세금은 법인세예요. 그다음 무슨 세목을 더 이야기해 주냐면 소득세 이야기도 여기는 따라 들어가도 돼요.
배당을 받거나 급여를 받잖아요. 다 소득세거든. 배당, 개인이 가져가는 돈은 다 소득세입니다. 급여라든지 배당은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납세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법인세와 소득세 이야기를 하면 된다. 그래서 법인사업자, 이 속성의 집단에 가서는 법인세를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잘 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구분이 다 됐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합시다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현재 형태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법인전환 하려고 그러면 무엇을 만들어야 돼? 이 형태를 먼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개인사업자 운영하는 자산부채를 사업권을 양수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순서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고 나서 이 대가에 대해서 대금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거래가 발생됨으로 발생되는 양도세라든지 취득세들이 다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양도세도 이율과세 받고 취득세도 좀 감면받으려고 그러면 어떠한 방식이 있는지를 제가 앞에 사례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가장 먼저 법인이 설립된다, 순서는. 그런데 현물 출자 방식은 좀 다릅니다. 법인이 먼저 설립이 안 돼요. 먼저 무엇을 하냐? 이 개인사업자 형태는 자산부채에 대해서 법원에다가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법인을 설립하겠다는 일종의 계획서를 먼저 작성해서 그 계획서에 대해서 인가를 받아야 돼요. 그 인가가 난 걸 가지고 인가가 나면 그 이후에 이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약간 조금 다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법인은 이제 주주가 있다고 그랬죠. 주주와 법인은 다르게 임원이 있어요. 주주와 임원이 어떻게 다른지, 주주와 임원 권한과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주와 임원의 책임과 권한이 다르다는 겁니다. 주주총회장인데, 모습인데, 얼굴을 보이고 있는 전면에 앉아있는 사람과 등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주는 누굽니까? 주주. 네, 등지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주주. 여기서 임원은 누굽니까? 임원은 전면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임원, 경영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주주의 권한은 뭐냐? 주주는 어떤 일을 하냐?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 임원들에 대한 선임을 합니다. 경영자 선임을 주주들이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임원을 해임시키기도 합니다. 일을 못하면. 그 다음에 주주총회 결의도 주주가 합니다. 주주들이 참석해서 다 주주총회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배당 결의도, 배당금을 우리가 얼마나 받아야 될지에 대해서도 결정도 주주들이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정관 개정, 증자, 자본금 늘린다라든지 감자한다라든지 이런 행위에 대해서 주주들이 다 의사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니까 사장들, 경영진, 이사들이 하는 걸로 보이잖아요. 왜 그럴까? 그 사람들은 뭐죠? 주관을 하는 겁니다. 지금 행사 주관을 하고 들어와서 그 행사 주관한 주최 측에 와서 의결권 행사는 다 주주들이 하는 거다. 그럼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주주들이 반대급부로 무엇을 받아갈까요? 배당금을 수령해 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대표들 만나서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하고 있죠. 정관 개정합시다. 배당을 좀 합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건 누구에 관한 이야기예요? 주주에 관한 이야기예요. 근데 주주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 누구한테 가서 하고 있어요? 임원 사장한테, 전문가 이런 사람한테 가서 하고 있죠. 그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그래서 정확하게 누구한테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를 판단을 잘 하셔야 된다. 임원의 권한과 책임을 좀 볼게요. 임원은 어떤 일을 하냐? 책임 경영을 합니다. 선임해서 너네들이 회사 경영을 잘해다오라고 부탁을 해놓은 겁니다. 경영을 할 때 혼자 네 독단으로 하지 마. 그래서 뭘 구성해줘요? 이사회를 구성해줍니다. 3인이 이사가 없으면 이제 이사회가 없는 겁니다. 자, 이사회가 생기는 거예요. 이사회의 결정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경영을 잘해다오라고 해서 주주들이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주주의 이익활동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경영진은. 근데 주주의 이익활동에 반하는 행위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임을 하는 거죠. 경영성과를 극대화해야 되고 주주들이 좋아할 만한 일을 하는 게 바로 누구냐면 임원의 역할이에요. 그럼 임원들은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죠. 경영성과도 내고 회사를 잘 되게 만들고 주주들의 이익배당도 잘해주고 이렇게 잘해주고 있는데 이 임원들은 반대급부로 무엇을 가져갈까요? 보수란 규정을 씁니다. 임원 보수. 여러분들 정관 개정할 때 임원 보수 지급 규정,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임원 유족 보상 규정 이게 있어야 된다 이야기하죠. 이거 누구를 위한 겁니까? 주주를 위한 겁니까? 임원을 위한 거죠. 이 번짓을 잘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지금 대화하고 있는 사람이 주주인지 대주주인지 그냥 단순한 경영진인지를 잘 판단하고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임원과 주주가 엄격한 구분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헷갈리고 있어요.
회사에 가면 중소기업들은 임원을 하면서 주주이기도 해요. 이 겸직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겸직이.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사장님이 100% 갖고 있는데 주주이면서 임원이고, 어떤 기업은 가보면 사장은 있는데 주식이 한 주도 없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그럼 분리가 돼 있다 보시면 되고, 이거 겸직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겸직하고 있는 경우는 그냥 가서 한 곳에 가서 한번 이야기하면 쉽게 빨리빨리 풀리겠죠. 근데 분리돼서 있는 것들은 잘 구분해서 찾아서 다니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 사업자는 이런 게 없어요. 개인 사업자 법인 전환 하자 그럼 대표들이 무슨 말이냐? 법인으로 가면 복잡하다던데 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때문에 복잡하다 그럴까요? 이런 절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절차를 내가 전환하고 내가 경영을 다 해도 다 겸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 걸 잘 설명해 주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이제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차이는 세금 차이가 많이 나요. 개인 사업자는 제가 소득세를 낸다고 그랬죠. 소득세는 구간별로 누진세율로 해서 최고세율이 이제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49.5%. 법인세 세율 구간이 법이 바뀐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현재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세율 구간 2억 이하는 뭐 9%, 뭐 200억 이하는 19% 이렇게 구간별로 나눠져요. 여기서 사장님들이 이제 단순 계산하면 사장님이 이익이 2억이 난다 그러면 여기는 19% 내지만 저기는 얼마 내요? 옆으로 가면 2억이 38% 내잖아요. 38대 19. 2억이 아니라 5억이다 그러면 19대 42. 이익이 10억이 난다 그러면 19대 45. 그럼 단순 계산해도 뭘로 가야 되는 거예요? 법인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들 하세요. 이건 좋은데 이렇게 하면 법인에다 돈이 쌓이는 거지 내 돈은 안 쌓이는 거 아니냐. 법인 돈을 가지고 있을 때 소득세를 내니까 그게 그거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표현하면 내가 넣고 내가 가져가겠다고 생각하면 내가 쓰겠다고 생각하면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죠? 근본적으로 자녀 세대까지 고려를 하는 거죠. 내가 쓰더라도 반드시 배당을 통해서 급여를 통해서만 법인 자금을 개인화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뭘로 가져올 수도 있냐? 주식을 가졌잖아요. 주식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주식을 가지고 유동화한다라고 강의하고 왔잖아요. 주식을 가지고 유동을 하면 세금이 없거나 25% 정도 세금, 낮은 세율을 내고 가기 때문에 다 합치면 훨씬 더 이득이에요. 법인 전환 가져가면 개인화 시키는 작업까지 하더라도. 그리고 법인 전환하는 과정에서 자본 잉여금이라는 게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자본 잉여금을 가져가면 법인도 가져오는데 또 비과세로 가져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전략과 수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법인돈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 낸다는 고정관념에 갇힐 필요가 없다. 법인에 돈이 없어서 못 가져오는 거지 법인에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잘 가지고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세율 차이가 난다. 종합소득세라는 개념이 있어요. 지금 개인사업자 하나만 딱 운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개인사업자도 운영하고 주식 투자도 좀 하고 있고 뭐 배당도 받고 있고 은행도 예금도 좀 해놓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더 합쳐서 금융소득이라고 그래. 이자금액, 배당소득 합쳐 2천만 원이 초과되면 종합소득세 합산금액으로 또 올라옵니다. 이게 15.6% 원천징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합산해서 내 세율 구간이 45% 구간이다 그러면 이것도 45% 내야 돼요. 합산해서. 사업소득도 무조건 종합소득세로 그걸 다 합산한다. 연금으로 가입할 거냐 종신보험으로 가입할 거냐 선택지가 있다 그러면 뭘로 가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는 종신보험으로 가입해야 된다는 겁니다. 연금보험으로 가입하면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소득세 이제 구간을 이제 말씀드렸고요.